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경찰의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별다른 대치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현재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있는 차량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첫 번째 이뤄지는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입니다. 강제 수사가 곧 이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온 이후에 경호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별다른 대치가 없다. 별다른 대치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찰의 수뇌부죠.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고요. 긴급 체포 이후 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별다른 대치가 없다고 하니까 경호처에서 막아서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량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환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강제 수사가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이런 답변을 했다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현재 공수처에서도 검찰,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지목한 바 있죠. 오늘 오전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검경 그리고 공수처 새 갈래길로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내란의 수괴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도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처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지 못해서 깊이 자책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국정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 수사 그리고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 특별수사단 지금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 수뇌부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서 수사의 속도가 붙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경찰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든 수사기관을 통틀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경찰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간의 별다른 대치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국회 경비대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경찰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새벽에 체포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오전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어 지휘 공백이 없도록 조 청장의 직무를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김 서울청장은 최연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직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새벽 4시쯤 출입기자들에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알렸는데요. 긴급 체포 사유를 묻는 저희 취재진 질문엔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청장은 현재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오후엔 조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2차례 이루어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인데요.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은 첫 번째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고 두 번째 통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계엄 당시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의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에선 내란죄에 대해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는 만큼 두 청장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건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거의 채우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만큼 유사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정본부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내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영장 심사를 이제 포기했고 구속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동부구치소에 있었는데요.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살 시도의 정황이나 시점 이런 부분이 추가로 내용이 들어올 텐데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내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죠.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현재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자살을 시도한 정황이 어떤지 좀 더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특수전 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간 논란이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을 받은 만큼 정점에선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특수전 사령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요? 네,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부대인데요. 그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이 특수전 사령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을 통해 계엄 당시 군에 어떤 지시가 있었고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첫 구속자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게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소명된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김 전 장관 내란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한 검찰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이와 연관된 수사 역시 검찰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된 데다 핵심 인물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장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상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최종 목표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김 전 장관도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수정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계엄 당시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불리한 증언과 진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당장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나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발빠르게 강제 수사에 나서긴 했지만 검찰은 조금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다진 뒤에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검찰 관계자 역시 아직 대통령 경호처와 강제 수사 등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데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특검 출범까지 겹치면서 직접 수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알아보며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철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작 계엄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관 보안전화, 비화폰을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청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전화인 비화폰은 비상계엄 수뇌부 사이 은밀한 지시와 명령이 오간 핵심 창구로 지목됩니다. 군 작전과 실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 대목마다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들은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12월 1일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알게 됐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화하면서 알았습니다. 계엄 사태 전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어떻게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밝혀낼 핵심 증거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방부와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정작 김 전 장관의 보안 전화와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비화폰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이 면직된 뒤 국방부가 보관하던 상태였는데 경찰은 준비 단계에서 비화폰의 존재는 물론 보관 장소 모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관 집무실과 공간, 자택 등을 대상으로만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방부 안 다른 곳에 있던 비화폰은 찾지 못했습니다. 전 장관 보안폰 압수수색 목록에 들어 있습니까? 경찰이 왔을 때는 압수수색 목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랴부랴 비화폰의 존재를 확인하고 강제성이 없는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보안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핵심 증거물을 놓친 경찰은 뒤늦게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개인 전화는 파기하면서 물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현재까지도 안 왔잖아요. 현재까지도 압수를 안 했잖아요. 뭐 제가 그것을 뭐 저지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비화폰은 전화기 자체에 기록이 남지 않아 통신 내역이 담긴 국방부 내 서버 자체를 보존하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당국이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서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포함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긴급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우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긴급 회견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 의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내용입니다. 우 의장은 우선 지난 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윤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난입한 뒤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며 경위를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을 규명할 국정조사는 국회 책무라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의 정당인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 의장은 이에 따라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당 상황을 좀 알아보죠.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을 두고 지금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2월이나 3월에 퇴진하고 4월이나 5월 대선을 치르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야와 탄핵 등 퇴진 방식부터 시점까지 서로 이견을 표출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F 관계자는 YTN에 현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은 당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에 TFA도 열릴 예정인 만큼 그 전에 피드백이 와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중진 의원은 YTN에 결국 막을 때까지 막다가 탄핵으로 갈 것 같다면서도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친윤계인 또 다른 의원은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탄핵은 일단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을 서두른다는 걸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YTN에 민심이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 108명이 뭉쳐야 야당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한 다양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번 주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의원만 벌써 4명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친윤계인 5선 권성동 의원과 개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이 출마한 새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싼 개파 갈등도 내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당내 탄핵 표결 분위기는 또 한 번 출렁일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지금처럼 분열되는 상황은 오히려 개선될 수 있을 거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서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토요일인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 붙일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아직도 국가 수반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계엄 관련 사실이 새로 밝혀지고 있다며 탄핵 열차는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도 실시
실시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에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연일 군 내부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위원들의 답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설명에 따라 한 총리 등 추가 국무위원 탄핵안 추진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오늘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나 하야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발생한 혼란이 언제까지일지가 관건인데 헌법상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는 확실한 경우는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하야하는 때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다시 부결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뒤 구속될 경우를 두고는 해석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조만간 출석을 요구받을 텐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된 전례가 없고 이를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라고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될 가능성이 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내각이 일임받는 과도기적 혼란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체포나 구속될 경우 직무 범위를 놓고 추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어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이 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등에 이어서 김 여사도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남측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관련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심각한 통치 위기와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의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 국회의사당 앞 탄핵 촉구 집회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사회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비상계엄을 비판했고 대학 캠퍼스에는 시국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청소년 시민이 여기 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5만 명이 뜻을 모은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그동안 배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부정당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퇴진광장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연습 따위가 아닌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국 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Yet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n December 3rd and the failure to pass the impeachment motion on December 7th show our democracy's regression. 우리는 불의를 목도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 항고로 답한다. 앞서 시국 선언을 발표한 전국 31개 대학 학생들은 학내에 빗발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시국 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좌절하고 불안해하기만 할 때 정치적 무관심과 염세주의를 뚫고 더 나은 내일을 외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권운동 단체들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합법적 정치 권력 하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해질 수 있는지를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계엄 사태 수사 그리고 국정 상황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 발언이 또 하나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공수처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 체포를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란의 수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더 구체화된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나오는 발언인데요. 상황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 체포를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장이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는 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한 가지 이제 속보로 전해드린 거 있죠. 김용현 전 장관 이제 구속된 상태인데 구속을 영장 발부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교정본부장이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 속보로 들어온 것인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리면 어젯밤 11시 52분 그러니까 구인 피의자 거실의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영장 발부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통제실 근무자가 이걸 발견을 했고요. 바로 출동을 했고 문을 여니까 이 시도를 포기했다. 현재 김용현 전 장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주호 부총장님. 네, 김용현 전 장관. 지금 내란 주동자로 지금 지목이 된 인물인데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런 입장도 또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 이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네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모든 걸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런 거였는데 사실상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다. 그러니까 내란의 그 우두머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 계엄에 있어서 사실상 넘버 2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답변하고 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또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 특검 또 일반 특검 해갖고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수사기관이요. 서로 경쟁하듯이 또 이렇게 말이 앞서 나가고 이거보다는 빨리 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단일한 체계를 가지고요. 저것도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너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혼선을 낳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해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공수처장이 내란의 수계,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고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밝힌 상황이에요. 예,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뭐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도 앞다서 실추된 권위들을 좀 다시 세워보겠다는 의미에서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 또 원인 제공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을 선택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제외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검찰한테 힘을 실어준 부분이고, 이 부분조차도 사실은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검찰을 택했나? 여전히 조금 더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더 수사받기에 편했나? 이런 어떤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 시국에서 아마 더 이상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아마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고위직을 감싸주는 그런 형태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본인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어려운 길을 가서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고 수사 받으면 되지. 또 뭐 본인은 괜찮으니 뭐 부하는 봐달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유감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국회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특검법이 조금 전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일반 특검법이기 때문에 제2요구권,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지금 상설 특검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들어온 속보는 이제 일반 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특검 법안 그리고 탄핵 카드로 지금 여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사 상황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서 경찰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수처장은 또 대통령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선을 좀 여당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놓고 지금 여당에서 이런저런 카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좀 된 겁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그 지난주 토요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 그 관련해서는 당의 일임을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임기 단축, 본인의 진퇴 문제를 당에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일임이라는 거는 그냥 너 한번 해보면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다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전권을 위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어제 그래서 뭐 내년 2월 또는 3월에 자진하야하고 2달 후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의원총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모 언론사 뭐 단독 보도다 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하야하느니 차라리 탄핵을 선택하려는 입장이다. 예. 이런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비슷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잘못된 보도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실상 그거를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공식 발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식 발표도 안 해요. 우리의 입장은 하야하느니 차라리 탄핵당해서 헌재 가서 한번 다퉈보고자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해주면 되는데 또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근데 여하튼 지난주 토요일에 모든 거를 당에 일임하겠다. 그 약속도 사실상 깨버린 거죠, 이게. 예.
일임하겠다 해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싫고 한다면 굳이 선택하자면 이걸로 할래. 퇴진 방식을 선택하겠다. 이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당에서 보시는 거군요. 이걸 가지고 예. 더 이상 논의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예. 무의미해졌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서 의원들이 이미 어제 그것과 무관하게 찬성 표시를 밝힌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다. 이런 게 용산의 입장이다 하면요. 찬성표에 가담하는 의원들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토요일까지는 날짜가 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하야보다는 탄핵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식 부인을 안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우선 예. 뭐 탄핵을 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명인데 물론 추가로 민주당이 다 하고 3명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8인 체제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아직 대통령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하야를 하면 어쨌든 뭐 2달 이후에 대선을 치르는, 그러면 뭐 2월에 하면 4월 대선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뭐 탄핵의 수순으로 가면 무려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야 그나마도 이 시국에 있어서 다음 대선에서 다 뭔가 싸움을 해볼 만한, 지금 2, 3개월 뒤에 투표해보나 마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는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어쨌든 탄핵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순리적이다. 6개월 뒤에 현재 판단, 2개월 뒤에 선거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산을 해봤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은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탄핵에 부결하는 입장이었는지 저도 헷갈렸어요, 사실. 그렇다면 내일 새롭게 원내대표가 되면 오히려 속시원히 탄핵 투표에 참여하고 전원이 말하자면 가표를 던지는 그런 선택지가 오히려 당의 혼란을 줄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2차 중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추대까지 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여당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표결의 결과를 이전에 상당히 볼선싸나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이 만약에 정말 하야보다 탄핵을 택하는 게 맞다면 그건 어떤 배경일까요? 정치권에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렇다면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탄핵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기 퇴진, 조기 하야와 탄핵이 있었다면 지금 탄핵의 선택의 길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은 본인이 그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도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퇴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증거가 인멸될 때까지 불안해서 스스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박근혜랑 똑같은 거죠. 박근혜처럼 헌재 가봐라 다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야 하는 것처럼 또 이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헌재 가봐 다 내 사람이지 나를 배신할 리가 있겠어? 이렇게 내년 구적이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저지른 일은 온 국민이 봐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냥 오밤중에 저지른 일이지만 TV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시청을 했지 않습니까? 다 봤죠. 헌재에서 아무리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인용이 안 되기가 힘들지 않겠냐.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이 탄핵을 선호하는 게 맞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걸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임명된 사람들도 꽤 있고 또 뭐 다퉈 볼만하다. 대통령실은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탄핵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래놓고 지금 당내에서는요. 흉흉한 소문들이 그냥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한동훈 체제 무너뜨리기. 예. 그게 뭐냐면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에서 탄핵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서 예. 탄핵안이 가결되면은 친윤계에서는 이게 다 한동훈 패거리들의 그런 배신행위였다. 예.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한동훈 체제 무너뜨리기에 들어갈 것이다. 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 예. 근데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또 그런 저 탄핵이 통과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탄핵의 책임만 씌우려 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의혹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예. 정말 어디 저 시정 잡배만도 못한 일들이 집권 여당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게 대통령실에서 탄핵을 원한다고 하면 친윤계에서도 탄핵의 길이 낫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뭔가 맥락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거는 정말 밖에서 지금 오늘 연일 체포가 되고 뭐 그런 입장인데 바로 공수처가 뭐 혹은 검찰이 밤에라도 대통령 들이닥칠 그런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내후년 지방선거 때 아주 임기 단축 개헌해서 아름다운 퇴진을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한가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민심, 화난 민심을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 판에도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서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오롯이 말하자면 그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예. 또 군대를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아직도 원내대표 선거에 계파 갈등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뭐 내후년 정도 내려오시면 된다. 오죽했으면 했겠냐. 이런 식의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이거 당이 더 큰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하야냐 탄핵이냐 어쨌든 두 갈래 길 중에 결정을 될 텐데 그러면 뭐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는 비슷한 겁니까? 어제 이제 당에서 제시한 그거대로 가면은 예.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진 하야를 하나, 예. 탄핵을 가나. 그런데 이제 자진 하야라는 거는 또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임기 문제 등 그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 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공식 확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두세 달 후 일이니까요. 두세 달 후에 또 무슨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갖고 어떻게 할지 아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당에서 저희 이제 이 보수당이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가급적이면 보수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2명씩이나 탄핵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더 확실하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고 해서 아니 대통령 본인이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다시 뭐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그러면은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만 보면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탄핵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친윤 일부조차도 그러면 탄핵 가짜 하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걸 공식화하진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냐 김태호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태호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저희에는 가짜 표를 던질 의원들이 더 많아질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더 이상 뭐 대통령도 그렇게 표명한 입장에서 머뭇거리기보다는 오히려 김태호 의원이 됐을 경우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탄핵안을 추인을 해버리고 혹은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일정 정도 뭐 실제로 100명 중에 한 4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김사국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사실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에 반대할 명분이 있으면 참 유혹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표결 참여를 당이 허락하면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겁니까? 후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일도 중요하지만 뭐 저희 당이 당장 내일 접하게 되는 원내대표 선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른 집행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면 뭐 원내대표 선출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의 여론과 지역구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나 찬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의원들이 지금 속속 늘고 있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아마도 탄핵 표결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표가 8표가 나오면 이제 가결이 되는데 지금 나 찬성표 찍겠다는 의원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토요일까지 좀 이어지겠죠? 네, 전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내일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권성동, 김태호 중에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일정한 영향은 있겠지만요. 분명한 거는 지난주 토요일처럼 투표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반대를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자. 이걸 당론으로 정하는 정도 아니겠는가. 본회의장은 들어간다. 본회의장에 투표에는 참여하고 그때 당론으로는 부결시킨다. 반대표를 던지자. 근데 이거는 그 당론에 기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 46조에는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론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따라야 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더군다나 무기명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세로 봐서는 또 대통령실도 사실상 하야보다는 탄핵을 그나마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저는 통과되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국민 앞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로드맵을 밝힐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요. 아마 오늘 중으로 용산의 최종적인 의사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제 예상인데. 로드맵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호한다는 게 맞느냐. 이런 뭐 확인 절차가 좀 최종적인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 나서 뭐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2차 표결 전까지가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뭐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맞다 탄핵을 선택하자고 하면 새로운 원내대표와 더불어서 그게 권성동 의원이든 누구랑 같이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탄핵이 대통령 의중대로 표결에 들어가서 가결되도록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계산해 보더라도 오히려 뭐 대통령이 판단했듯이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 수년적으로 보면 한 7, 8개월 정도 시간을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훨씬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2월, 3월 뭐 TF팀이 하지만 2월, 3월 견디기 힘듭니다. 60일을 지금 그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뭐 직무를 안 한다고 하면서 견디기는 어렵고 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건 더 큰 당내 혼란일 것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이참에 대통령 뜻을 받아서 권성동 의원하고 혹은 뭐 새로운 원내대표하고 합의하에 가결시켜서 그 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질서적으로 가는 것이 이 내용을 조기에 수습하고 뭐 그나마도 탄핵 가결되면 이와 같은 어떤 국민적인 큰 분노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지금 누가 되느냐도 큰 변수로 지금 남아 있는데 권성동이냐 김태호냐. 지금 친윤의 상징인 권성동이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랑 함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지금 뭐 그저께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친윤 방송 활동을 하는 한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을 반드시 손봐야 된다. 이렇게 뭐 격려 전화를 하고 그것도 여사 전화를 받았다고 주변에 뭐 자랑 삼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반대 진영에 있는 패널인데 모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게 지금 바닥에 여의도 정가에 그냥 퍼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뭐 사실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근데 뭐 사실관계는 뭐 둘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가 뭐 그 전에도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자주 소통하고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남편인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패널에게 전화를 해서 한동훈 그 무너뜨리는데 좀 힘 좀 보태달라. 이게 저는 초현실적 얘기 같아요. 비상계엄도 정말 초현실적인 일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게 한 게 맞다면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어제 또 김민전 최고위원이 거기도 또 비슷한 반한 활동을 하던 아주 극단적인 유튜버인데 그 당원 게시판 소동을 일으킨 주모자인데 거기랑 이렇게 긴밀하게 무슨 그 소통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좀 화면도 준비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김민전 의원이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데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이제 뭐 극우 유튜버 활동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안철수, 김예지, 김상우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니 1층에서부터 지금 경찰들이 안 받아준다, 막는다 이런 요청을 한 거고 김민전 의원이 뭐 제가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또 뭐 하나가 있는데 뭐 3천 몇 명 뭐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박모라고 하는 저 극우 유튜버는요 당원 게시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그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를 자기 이름으로 고발까지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명의로요. 근데 그런 사람이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저렇게 긴밀히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게 어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그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되게 되면 저희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탄핵안이 찬성 통과되면 자기는 최고위원직 사퇴하겠다 뭐 이런 공언도 또 한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켜 버리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하게 되고 뭐 당권을 장악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게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고 권성동 카드가 그런 길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전 권성동 카드는 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전화를 하고 한 게 사실이라면 용산의 의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최고위원이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아예 했습니다. 한동훈 로드맵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탄핵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막아야 된다. 탄핵을 못 막으면 지도부 누가
책임에서 자유롭겠나. 한동훈에게 필요한 건 속도감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저런 내용으로 한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예. 시시각각 입장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엊그저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을 아예 그런 길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또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장동혁 최고 자체가 이렇게 탄핵 표결에 참여하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오후에 비상의총에서도 아마 그런 표결이 나오고 원내 전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이라면 이 입장 자체는 다시 수정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누구보다도 지금 당이 그러면 결국 친윤에서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의도가 뻔히 읽히는 차원에서 본인이 설령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탄핵에 의견을 모아졌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거든. 원인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본인이 나중에 그 뜻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입장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장동혁 최고가 저런 그 약한 고리라 하더라도 바로 사퇴를 해서 말하자면 그 현재 최고위 체제가 붕괴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장동혁 의원에게 이제 많이 가서 질문을 한 것이 한동훈 대표하고 싸웠느냐?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좀 돌았지 않습니까? 뭐 복도에서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서 기자들이 대놓고 싸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사퇴한다는 거는 단순히 최고위원 한 명의 사퇴가 아니고 한동훈 지도체제를 붕괴시킨다는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텐데요. 개인의 거치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건데 예.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하는 순간 한동훈 체제가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것만 생각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근데 어제 아침에 이상한 찌라시 밖을 해갖고 뭐 쌍욕까지 해가면서 대판 국회 어디선가 싸웠다. 예. 이런 게 다 지금 한동훈 축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의 최신 버전 같아요. 예. 그쪽 공작 세력들이 그런 걸 만들어 갖고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참 내일 원내대표 선거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 그건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의 선택이니까 그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도 당분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김태호 그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파를 어떻게 좀 분류를 하나요?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는요. 예. 그 저희 당을 보면 이제 친한 누가 봐도 예. 친한 예. 또 누가 봐도 친윤이 있고 중간에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중립지대의 예. 반망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한 분이죠. 중립지대에 있는 김태호 후보 그리고 친윤의 상징 권성동 후보 이렇게 맞붙고 원내대표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2차 표결을 앞둔 시국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결정하느냐가 민심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한동훈 대표가 걱정한 것이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을 시킨 것은 친윤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본 말하자면 상당히 노련한 지도자다. 원내 지도자 사령탑이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성동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인데 권성동 의원이 추대되거나 원내대표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 이제 가망이 없다. 저거는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문을 열어놓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도 그 정도는 안 합니다. 자기 계파의 수장인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들에게 몇백 조의 손해를 입히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자기 그 계파들이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이번 표결에는 우리들이 무슨 낯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소위 비윤계에서 하십시오. 소위 한동훈계는 우리가 반대하지만 우리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중에 다선원을 좀 뽑아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밉든 것든 한동훈 체제에 뭐 일치 단결하는 게 지금 이 파국을 극복하는 것이고 우리 당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입장을 내놔야지 맞는 것이고 지금 권성동 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몰염치한 집단이다. 반성이 없는 집단이다. 예.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대표 몰아내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뉴스보다는 어쨌든 지금 표결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회 상임위마다 현안 질의를 열고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을 파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그 내용들을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현안 질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뭐 신뢰가 높다고 봐요. 그때는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군생리상 대통령을 자꾸 언급한다든가 전화 이런 거 하길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잘못 얘기하다 보면 바로 여파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수사를 검찰에 가서 받아보니까 이것이 잘못 돌아간다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내란의 수괴는 대통령인데 자꾸 김용년 쪽으로 몰고 가고 대통령은 마치 종범처럼 이렇게 되는 분위기라서 아마 본인이 방에 가서 이런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제 국회에서 밝힌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지시를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지금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은 그 계엄 작전에 있어서는 그 2인자였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우두머리로서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직접 현장 사령관에게 줬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저 증언이 맞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계엄 이틀 전부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틀 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 봤을 때는 정말 윤석열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 당에는 뭐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윤 대통령이 정말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에게요 계엄 트라우마라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계엄 트라우마. 정말 외적의 침입에 왔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우리 국군을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거기에는 한동훈도 포함됩니다. 정적을 체포하고 제거하기 위한 일개 수단으로 쓰였다. 이 위법한 계엄의 그 수단으로 동원됐다. 계엄 트라우마를 심어준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군 전력에 정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종훈 특전사령관의 그 진술이 맞다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지시를 정말 다 이행했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끔찍한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성 위기, 정당성이 없는 였고 실제로 저런 계엄 선포는 권위주의 정권이나 또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에서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보는 것은 민주정부에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되는가를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정당성 없는 지시를 뭐 특정사령관이나 특수전사령관이 받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힘 빼기를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 없고 그나마도 사실은 군인이 갖고 있는 계엄 트라우마를 받았을지언정 인명살상이 없는 상태로 됐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그렇게 됐다면 국회의원 한 사람당 3명 정도는 가야지 체포를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넣어가지고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또 적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였다. 그리고 그것을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또 충암파만 알다 보니까 그야말로 김용은 전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중과부적이었고 또 뭐 많은 군인들이 이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됐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결과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미애 의원은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계엄 시에 대량 살상을 대비해서 병원 시설까지 확보했다는 정황이 있는 거고 전공이 복귀해라. 안 그러면 처단한다. 이게 포고령에 있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좀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그 문구 하나하나가 군인이 하지 않았다는 거 의미예요. 군인이 했다면 굳이 전공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이유도 없고 또 정확하게 했다면 첫 번째 포고령이 정당성이 없다. 헌법 위반이라는 것도 지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공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조차도 적절한 처단의 용의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다. 전공의는 파업한 적이 없다. 전공의는 사퇴하고 나갔다. 대통령실의 언급조차도 틀렸다. 얼마나 무능한 것이냐라는 처참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께 드리겠습니다. 뭐 집권 여당에 계시니까요. 물론 뭐 108명 의원들 의견을 다 일치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국에 의원총회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좀 정리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내일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자마자 토요일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한 의총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무슨 당론이 결정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예상컨대는 지난주처럼 투표 보이콧은 안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이제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는 참여하는데 그럼 뭐 자율 투표에 맡길 것인지 당론으로 부결 반대표를 찍자라고 할 것인지 뭐 그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당론이 윤곽이 잡히면 한동훈 대표 이제 개인적인 좀 입장 발표 이런 것도 좀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당론이 확정되기 전에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정리될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관련 소식을 대내 매체에 처음 보도하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관련 기사와 사진도 함께 실으면서 한국당이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종호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란이 확대하면서 한국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기사를 실었는데 국회 앞 등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사진 20여 장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심각한 통치 위기와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선포됐다고 규정하며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미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괴뢰 한국당이 아비규환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6시간 뒤 해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봉쇄 등을 나열하며 이후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과정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남측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파장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 처음으로 앞서 북한은 매일같이 이어오던 윤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 기사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해왔습니다. 전략적 숙고 기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존에 했던 주장이 사실상 관철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향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사진은 게재하면서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이를 가로막는 시민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향후 관련 보도 역시 전략적으로 취사 선택해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연말 연초 예정된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부각하며 이에 따른 한반도 두 국가론의 당위성 등을 거듭 강조하는 논리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는 헌정 위기라며 빠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곧 시작될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유어 한국 석자는 YTN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자를 지키는 한 미국의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we don't know how long this political turmoil is going to prolong. So I think it's the uncertainty that really has people unnerved both in South Korea but also the United States. 여석좌는 16 의회 폭동을 촉발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계엄 사태를 언급하지 않는 건 일종의 동정심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면 한 달여 뒤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대화하지 않고 관망할 거라며 그만큼 한국의 이익을 챙기기도 쉽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Whether it's about economic security or it's about defens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re engaging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s early as possible. But like I said before, that's much more difficult given the ongoing political crisis. 글로벌 정치 리스크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 창립자인 이안 브레머 회장도 YTN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트럼프 측과의 외교적 접촉을 굼뜨게 만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징벌적 관세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대화 재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엔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계엄 사태를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마비 상태라고 진단하며 최대한 빠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기적으로 헌정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경찰 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산 대통령실 강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이 좀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압수영장에는요,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영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장소 그리고 어떤 물품을 압수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압수 대상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자료가 이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이라던가 아니면 참석 인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들어갔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던가 아니면 국무회의실, 경호처 이런 부분을 지금 압수의 장소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뭐 컴퓨터라던가 태블릿, 뭐 휴대전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압수 영장에 기재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압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아직까지는 어떤 별다른 뭐 무력 충돌이라던가 거부 상태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더 진행이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어떤 통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게 내밀한 문서, 결국 한 국가와 관련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이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자료라 뭐 제출을 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압수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기자회견을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저는 탄핵에 불참했습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건넸던 탄핵의 강보다 더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도봉갑 국회의원 김재섭, 감사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차 탄핵 표결안대 당론에 따라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본회의장 표결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요. 2차 이번 주 토요일 표결을 앞두고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김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 당론으로 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 그리고 탄핵에 마치 이제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듯한 그런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표가 이제 8표가 되면은 이제 가결이 되는 건데요. 앞서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은 이제 찬성을 기존에 밝혔고
김상욱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조경태 의원도 합류를 했고 배현진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네. 김재섭 의원이 조금 전에 탄핵에 찬성한다, 찬성표 던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금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지금 계엄 사태 수사 상황을 이제 짚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현안 질의를 통해서 계엄 사태 당시 이제 상황을 굉장히 이제 진술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수계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내란 수괴는 긴급 체포 가능하다. 많은 뜻을 함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죠. 지금 어제 있었던 그 구속영장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전반적인 취지를 익히자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 이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공수처장의 말은 이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 수사의 칼끝이 정조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긴급 체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 법적인 요건을 좀 보자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의 중한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었을 것. 이 부분은 내란죄가 워낙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족을 하였다고 보이지만요. 다만 다른 요건들, 그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 긴급체포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과연 지금 그 정도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한두 차례 소환을 요청했다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라던가 아니면 뭔가 긴박한 이유, 당장 외국으로 도주의 우려라던가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가 가능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해 보이나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지는 이런 발언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점점 본격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뭐 어떤 방식의 수사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가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헌 문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 단계로 가담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두머리, 그러니까 가장 주동한 주동자, 그 가운데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가담자를 나누어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을 보자면요. 일단 그 가운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구속된 상태고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있어서 가담자 그리고 중요 부분들을 담당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그 중요한 임무, 최종적인 책임을 진 지금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우두머리 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과정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로서의 어떤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 결국 지금 수사는 그날 이 계엄 사태가 일어나게 된 당일에도 어떤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결정이었는가를 퍼즐을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 결국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예.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근데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긴급 체포를 거론하고 있어서 이게 수사가 상당히 좀 보는 입장에선 혼란스럽습니다. 긴급 체포의 주체는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긴급 체포가 사실 이루어진 그 배경을 먼저 보냐면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자진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을 그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긴급 체포를 한 것이고요. 긴급 체포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또 48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안에 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그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해서 그 이후에 시간을 벌기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검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또 공수처에서도 긴급 체포를 했다가 이미 검찰의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또 영장은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도 결국 좀 하루빨리 이 3트랙으로 가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한 한 줄 기로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경 공수처가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긴급 체포에 나선다면 법적으로는 세 기관 다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지게 것이고 어제 긴급 체포가 인정이 된 것으로서 검찰도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받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누구든 긴급 체포는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금 범죄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제 말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증거들이 좀 많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휴대폰을 3번 정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 이 계엄이 있었던 날에 결국 그 부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을 좀 우려한 것인지 번호 이동이라고 하죠. 통신사를 바꾸고 유심칩을 뭐 바꿔 끼고 그 이후에도 유심칩을 2차례 정도 더 바꿔 낀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대부분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처음에 이런 계엄을 준비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안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그 비화폰 같은 부분을 최초의 압수영장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서 그게 왜 빠졌을까요? 아마 이 존재 자체를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압수영장에는요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 비화폰은 사실 업무상 사용하는 것이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서 반납을 하고 나왔는데 이 반납해서 다른 곳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비화폰의 존재 자체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화폰이 어찌 보자면 누구와 통화를 했고 누구에게 연락을 주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풀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이제 경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그냥 물증 확보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거고 이제 비화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신병을 확보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영장 발부된 거는 앞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도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이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건데 핵심적인 배경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 검찰, 공수처 무려 3트랙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브리핑도 별도로 하고 있고 누구는 지금 신병을 확보했다. 나는 물증을 확보했다. 말 그대로 3트랙의 수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찰이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무에 관련된 그런 직무 유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있고 이번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지점은요.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에 이런 법률 협의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이 이 내란죄에 가담을 하고 있어서 이건 경찰과 관련된 그런 범죄에 해당하고 이 경찰과 관련된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내란죄 역시도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제 한 번 더 확인받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아니고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이제 내란까지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 범위를 넓혔고 이번에 수사 범위를 인정 못 받으면 기각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발부가 된 상황이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발부가 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수사한 부분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좀 논란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 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형사사건에서 어찌 보자면 신병의 확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권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어떤 구속영장과 달리 공수처가 이제 청구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된 겁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검찰의 이 영장 청구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 공수처의 영장으로서 구속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구속시킬 필요성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절이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그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전화를 건 시점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그 0시 20분에 30분경 이 정도의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아직 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끊어내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지시했다면 이 내란에 있어서 결국 그 우두머리 정점에 있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런 현황들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 관계자들을 출입을 막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 모두 보고 있었는데 그런 지시를 할 리 만무하다 이런 입장을 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대통령실이 이제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금 증언이 나온 것처럼 국민들을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저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내란에 있어의 가담 정도가 매우 높다는 부분 그 자체가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회 진입을 막고 고의적으로 이걸 통제하고 끌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 자체의 어떤 위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에 따른 방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언 중에 또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시죠.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예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벙커에 가둘 수 있는지 확인해라. 이게 뭐 체포 지시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좀 증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용을 보자면은 결국 정치인을 체포해서 어디에다 구금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자체가 그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로 보이고요. 수사기관도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함께 좀 맞춰보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렇게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의 가장 그 정점을 지금 교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사건 사실 계엄 사건이기 때문에 군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였던 건 맞지만요. 네. 이 과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역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 출입을 막고 선관위에 진입하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고 본인들이 자기적으로 나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가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한 정도에 이를 것인지 이 부분은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도 뭐 이첩할 수 없다. 우리가 강력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의 여러 갈래가 좀 빨리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지만 동해안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내륙은 큰 추위 없이 바깥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겨울바람에 코끝이 시리긴 하지만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5.3도로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깥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건조했던 동해안에는 오늘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산간에는 오늘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북부 산간에는 따라서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특보구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걸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